맞아요, 비앙카. 우리는 헤즈볼라가 북부 이스라엘로 연속적으로 드론과 미사일, 로켓을 발사한 또 다른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마나라, 미스가브암, 키리아트 슈모나 같은 갈릴리 북단 지역뿐만 아니라 이쪽 서부 갈릴리 지역에서도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카니타, 그리고 아까는 드론 경보도 있었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보다 남쪽에 있는 아코에서도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나비아는 정말 비상사태 수준입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밖에 보인 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은 집에 머물며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남부 레바논 공습은 해안가에 위치한 남부 레바논 최대 도시 중 하나인 틸의 중심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레바논의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상군의 진격과 맞물려 2000년 철수 이후 26년 만에 남부 레바논에서 가장 깊숙이 진입한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보포르트 성을 점령한 군사적, 상징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비앙카, 주로 후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헤즈볼라의 중추인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서 광범위한 공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좀 더 상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군이 안보지대를 확장하는데 군사적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 북부 이스라엘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에게 승리의 상징은 1000년 가까이 된 십자군 요새에 걸린 이스라엘 국기가 아니라 바로 이 북부 이스라엘에서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사업체들이 평소처럼 운영되는 것. 그리고 그건 전략적으로 위치한 베포트 성을 점령하든 안 하든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 레바논의 또 다른 주요 도시인 나바티아에서 불과 9km, 즉 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에 대한 의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보포르트 성을 점령하는 것이 현장에서 판도를 바꾸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이스라엘 방위군이 해온 일, 즉 남부 레바논에서 지상 통제권을 확장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최근 며칠간 본 것과 비슷한데 지금 상황은 얼마나 통제되고 있나요? 앞으로 몇 시간이나 며칠 동안 어떤 일이 예상되나요? 비앙카, 우리는 왜 헤즈볼라가 처음부터 상황을 이렇게 고조시키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워싱턴에서 군사적 차원의 외교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협상을 방해하려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협상을 무산시키고 레바논까지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북부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과 드론 공격을 확대할수록 또한 공격의 강도 면에서도 그리고 국경에서 얼마나 멀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느냐의 면에서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더 강력한 대응을 촉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레바논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협상에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늘리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이루트와 예루살렘 간의 외교적 노력을 좌절시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아리엘 오스람 중동 담당 선임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안전 유의하세요. 이스라엘 안보당국이 레바논에서의 다음 조치를 고민하는 가운데 국가안보부 장관 타마르 벤 그비르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의 거점을 공격하라고 촉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여기 북부국경 슈툴라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슈툴라 북부국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히아를 초토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이산 휴전에 반대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도 초토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조직원 600명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제거된 헤즈볼라 조직원이 600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히아입니다. 우리는 다히아를 겨냥해야 합니다. 초토화해야 합니다.
초토화하고 또 초토화해야 합니다. 헤즈볼라는 다이아입니다. 평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헤즈볼라, 다이아. 저는 다이아에서 헤즈볼라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기서도 사랑하는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님께도 전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이아를 초토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레드라인은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며 다이아는 초토화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은 자신의 의견을 두려움 없이 밝힙니다. 지금 스튜디오에서 대화에 합류한 것은 수석특파원 오웬 알트슈너입니다. 비앙카, 그가 다이아를 초토화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저는 못 들었어요. 모두가 그걸 알아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번요. 댄 그비르가 한 말에 대한 논평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얼마나 예상된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 더 큰 그림을 살펴보죠. 지상과 공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동시에 우리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맞아요, 비앙카. 일종의 평행 우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난 금요일 레바논 군사 대표단이 펜타곤을 방문해 레바논 군의 상황 인식과 미국, 이스라엘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카레츠는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아이디어가 2024년 11월 휴전 합의와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레바논 군이 특별히 훈련받고 엄격히 신사된 특수부대를 창설해서 그 부대가 결국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러 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 레바논 관리는 알자지라에 그런 부대가 창설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앙카, 다음 단계로는 이스라엘 예히엘 레이터 대사와 미국 워싱턴의 레바논 대사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정치적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비앙카, 이번 회담이 동력을 잃은 분위기입니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란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레바논 내부의 세력 균형이 충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실제로 헤즈볼라와 맞서 싸우고 그들의 무기를 빼앗을 수 있도록 신중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그들은 그보다 작은 조치, 예컨대 이스라엘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레바논의 엄격한 법을 완화하는 것조차 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회담에서 레바논 정부가 매우 용기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해야겠지만 이 회담들은 형식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사실상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착 상태이고 앞으로도 어려운 도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 즉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그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요? 특히 이란과의 상황을 볼 때 그곳에서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합의는 이뤄질 듯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와 관련해 가진 이해관계는 무엇인가요? 네, 비앙카,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이란을 주목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레바논 문제는 이스라엘 대중에게는 상당히 별개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방금 국가안보부 장관 타마르 벤 그비르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이든 다이아를 초토화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앙카, 모든 정치 성향의 이스라엘인들이 진정한 동정과 공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라 북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다시 키리아 슈모나, 레바논 국경에 있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는 사람들과 유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 사이에는 진정한 좌절감이 널리 퍼져 있고 북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 그비르 역시 평소처럼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지지자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앙카, 이것은 이스라엘 여론의 평소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을 반영합니다. 사람들은 극도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듯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이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레드라인을 넘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총리가 군대에 남부 레바논의 이스라엘 완충지대를 넘어 더 단호하고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벤 그비르와 지지층을 넘어 더 넓은 대중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한 달 전, 두 달 전, 심지어 전쟁 이전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 사이에 더 큰 균열을 보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여기서는 공개적인 균열은 보이지 않았고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가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비앙카. 그럴 수도 있고 그 이유를 트럼프에게 설명하는 건 네타냐후가 늘 해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 우선순위인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왜 미국에게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세력 균형에서 우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이 광섬유 케이블 드론 문제에 대해 최대한 빨리 해결책을 찾는 것이 미국에게도 궁극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양보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선거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키리앗 슈모나에서는 비앙카, 부모들이 아직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합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리쿠드당의 강세 지역이고 주민들은 네타냐후 지지층입니다. 만약 그들이 선거일에 좌절하면 분노를 리쿠드당과 네타냐후에게 표출하고 더 넓은 사회 계층에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대중은 북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북부 주민들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웬 알트만 소니트파워님 감사합니다.